3.1절을 맞아 나소 카운티 청사에서 유관순 열사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며 대한민국 만세가 울려 퍼졌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11세 소녀가 12세 소년을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맘다니 행정부가 최근 기록적인 한파로 인한 실내 동사자 7명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이번 추위로 인한 전체 사망자가 2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일 밤 뉴버그 비컨 브릿지 인근 허드슨강에 소형 비행기가 불시착했으나 탑승자 2명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3.1절을) 맞아 나소 카운티 청사에서 유관순 열사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며 대한민국 만세가 울려 퍼졌습니다. 2일 나소 카운티 주최 위조한 이니민 사박물관 주관 유관순 기념사업회 및 20일 희망재단 후원으로 제7회 3.1절 및 유관순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브루스 블레이크맨 나소 카운티장이 참석해 나소 카운티뿐 아니라 미국 전체의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사회에 기여한 한인들의 업적을 치하했습니다. In every walk of life, Korean Americans have made us a better community and a better country. And today we are honoring Yu Guan-sun, a courageous young woman who gave her life for the independence and freedom of the Korean people. I am very proud to be here with you today, again, to celebrate the spirit and the memory of this brave woman. 나소 카운티는 2020년부터 매년 3월 1일을 3.1 운동의 날로 정하고 대한민국 독립에 앞장섰던 유관순 열사의 인권 정신을 기리는 유관순상을 제정해 시상해오고 있습니다. 이날 중고등학생 6명이 유관순상과 각각 $1,000의 장학금을 수여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한국 역사를 통해서 미국 학생들이 우리의 영웅을 그들의 영웅으로 롤모델을 삼고 그들이 우리 영웅들이 했던 것처럼 자기 지역사회, 자기 조국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을 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날 유관순상을 수여한 학생 6명 중 3명은 외국인 학생들로 이들은 유관순 열사를 비폭력 저항운동의 상징이라며 옳다고 믿는 일을 포기하지 않은 신념과 끈기에 큰 감동이 있었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My grandfather, so he served in the Korean War. He basically fought for the same thing that Yu Guan-sun was fighting for, which was, Korean independence and freedom from Japan. And he understood that, I never got to meet him, my mom just told me this. He understood that freedom and independence for, not just our country, but for other countries is, a very, very important thing. The biggest thing I learned was her resilience and the effort that someone could give in to do so much change despite how old they are. 이날 행사에는 나소 카운티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변종덕 21 희망재단 창립자의 만세 삼창 선창과 함께 뉴욕 한국국악원 학생들의 특별 공연으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2일 브롱스의 한 중학교에서 11세 소녀가 12세 소년을 찌른 사건이 발생했으며 같은 날 퀸즈의 한 학교 식당에서는 11세 학생이 페퍼 스프레이를 뿌려 학생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일 오전 11시 직후 브롱스 콘코스 지역에 위치한 IS-218 중학교 내부에서 11세 소녀가 주방용 칼로 12세 소년의 왼쪽 팔을 벤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 소년은 체포됐으며 이번 사건은 두 중학생 사이에 있었던 과거 사건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학교에는 금속 탐지기가 설치돼 있지 않고 800명의 학생을 담당하는 안전요원은 1명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경 브라이어우드 144번가에 위치한 JHS 217 학교 구내식당에서 11세 학생이 페퍼 스프레이를 뿌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식당에는 약 100명의 학생이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으며 해당 사고로 인해 12세 남학생과 여학생 2명이 치료를 위해 엘머스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학생 2명을 구금하고 페퍼 스프레이를 회수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학생 수가 약 1,300명에 달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안전요원은 단 3명만 배치돼 있었습니다. 맘다니 행정부가 최근 기록적인 한파로 인한 실내 동사자 7명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이번 추위로 인한 전체 사망자가 2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뉴욕시 정부는 1월 23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발생한 7건의 실내 사망 사례가 저체온증으로 판명됨에 따라 자택에서 추위로 사망한 뉴욕 시민이 총 14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뉴욕시 한파 사망자는 29명으로 실외 사망자 15명과 실내 사망자 14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맘다니 행정부는 이번 한파 관련 사망자 발표에 있어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시 당국은 혹한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난 2월 9일까지 사망자 총수 외에 어떠한 세부 사항도 공유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시 당국은 기자들의 압박이 있기 전까지 15건의 실외 사망 사례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14건의 실내 사망 사례에 대해서도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2일 밤 뉴버그 비컨 브릿지 인근 허드슨강에 소형 비행기가 불시착했으나 탑승자 2명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2일 밤 미들 호프 소방국은 비컨 브릿지 인근 허드슨강에 불시착한 소형 비행기에서 2명이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2일 8시경 소방당국은 허드슨강에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출동한 요원들은 수색 몇 분 만에 물속에 있는 비행기를 발견했으며 탑승자들은 스스로 비행기에서 빠져나와 해안가로 헤엄쳐 나왔습니다. 소방 관계자들은 사고 당사자 2명이 뉴버그 응급의료진에게 현장 진단을 받은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해안경비대는 현재까지 보고된 심각한 부상은 없으며 지역 기관들과 협력하여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유출된 오염물질을 수습 및 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경의 위법 행위로 인한 각종 소송을 해결하는데 시정부가 연간 1억 1,700만 달러를 지출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 2일 비영리단체 법률구조협회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시정부는 지난해 NYPD가 불법적인 검문을 진행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등의 문제들로 소송당한 것을 해결하는 데에만 1억 1,7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NYPD가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세 번째로 높은 연간 총액입니다. 2024년에는 시정부가 NYPD 관련 소송들의 해결에만 2억 달러를 넘게 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기준으로 2019년 이후 시정부는 이와 같은 소송 해결을 위해서 7억 9,600만 달러 이상을 썼습니다. 지난해 해결된 소송 중 가장 많은 배상금이 나온 사건은 에릭 스모크스와 데이비드 워런 사건입니다. 1986년 새해 맞이 타임스 스퀘어 축제 현장에서 프랑스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 판결이 뒤집히면서 NYPD는 각각 1,300만 달러, 1,100만 달러 배상금을 내게 됐습니다. 소송으로 이어지기 전에 합의금으로 쓴 비용도 상당수였습니다. 불법적인 검문을 진행하거나 인종차별적인 발언 등으로 피해자가 항의하면 경찰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식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 무력 충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전국 가솔린 가격이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갤런당 3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에너지 가격 정보 업체 오피스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으로 전국 평균 가솔린 소매 가격이 갤런당 3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중동 긴장이 고조된 데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4월물은 배럴당 71달러 23센트로 마감해 하루 만에 6% 넘게 급등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나 이란산 원유 수출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쟁 전개 양상에 따라 유가 상승세가 단기에 그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원유 가격이 10달러 오를 때마다 주유소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약 25센트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높은 에너지 가격은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변수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과거 고유가가 전임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됐던 점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가솔린 가격이 소비자들이 가장 즉각적으로 체감하는 물가 지표인 만큼 향후 여론과 소비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나흘째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핀셋 타격에 맞서 이란이 이스라엘은 물론 이웃 중동 국가들의 주둔 중인 미군 기지와 동맹국 민간 시설에 대한 보복을 이어가면서 3일 현재 직접 연루된 국가만 11개국을 넘어섰습니다. 전쟁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3일 이른 새벽부터 대국민 선전전의 핵심인 테헤란 도심 국영방송 인프라를 전격 폭격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도 이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사령부와 지휘시설, 이란 방공망과 미사일 드론 발사시설 등을 다수 파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테헤란 골레스탄 궁전 일부가 폭발 충격으로 파손되는 등 수도 한복판이 폭격당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가용한 최신 위성사진을 토대로 이란의 나탄즈 지하 우라늄 농축 시설 입구 건물에 최근 어느 정도 피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X에 적었습니다. 이란도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역내 곳곳에 쏟아부으며 보복에 나섰습니다. 혁명수비대 대변인인 알리 모하마드 나이니는 국영방송을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옥문이 열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텔아비브 등 이스라엘 영토는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등 걸프 국가의 미군 기지와 서방 외교시설이 일제히 타깃이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장기전을 공식화하며 전방위적으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장대한 분노로 명명된 이번 작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4에서 5주 정도를 예상했다면서도 이를 훌쩍 넘길 가능성도 열어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백악관 행사에서 전쟁의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우리는 해낼 것이며 미국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전쟁을 지속할 군사적, 물질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한때 달러당 1,500원을 넘어섰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한국 시간 4일 0시 20분께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겼습니다. 급등세를 지속한 환율은 1,506원까지 치솟았다가 다시 1,500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처음입니다. 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6.4원 오른 1,466.1원의 주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6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며 상승폭은 지난해 4월 관세 충격 이후 최대치입니다. 환율은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이며 한때 1,467.8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도 1% 넘게 상승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뚜렷해졌습니다. 연방국세청이 빈번해진 세금 사기 및 탈세 의심 사례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새로운 전용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가 납세자들의 신고 절차를 단순화하는 동시에 접수된 제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 개선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웹페이지는 IRS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리포트 프로드 버튼을 통해 접속하거나 신고 사이트로 직접 들어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언어를 한국어로 설정하면 모든 내용을 한글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세금 사기, 탈세 등 신고가 여러 경로로 분산돼 있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모든 신고 옵션이 한 곳으로 통합됐습니다. 납세자는 세금 사기, 탈세, 기타 세법 관련 불법 행위들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웹페이지 개설이 1단계 개선 조치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향후에는 신고 양식 축소, 처리 절차 자동화, 현대적 사건 관리 소프트웨어 도입 등을 통해 신고 시스템을 더욱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열리는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주최 만찬에 참석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리고 WHCA가 올해 만찬의 주빈이 되어달라고 아주 정중하게 요청해왔다면서 백악관 기자단 만찬 참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또 출입기자들이 이제 내가 진정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 한 명이며 많은 이들의 말처럼 역대 최고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에 초대 수락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자신이 역대 최고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쓴 표현인 GOAT는 Greatest of All Time의 준말입니다. 그는 이어 역대 가장 위대하고 뜨겁고 장엄한 만찬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만찬은 백악관 기자단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여는 행사입니다. 그러나 언론을 국민의 적이라고 비난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 만찬 참석을 처음 임기 4년 내내 건너뛰었으며 2기 취임 직후인 작년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마지막으로 이 만찬에 불참한 대통령은 1981년 암살 시도 피해 직후에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언론사들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고 AP통신 기자들의 백악관 취재를 제한하는 등 언론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악관 출입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단 만찬 참석은 놀라운 전개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신앙을 이유로 구금과 폭력, 심지어 죽음에까지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픈도어즈의 2026 월드워치 리스트는 전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각한 50개국을 순위별로 집계했습니다. 상위 15개국은 박해 수준이 극단적, 나머지 국가는 매우 높음의 단계들로 분류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기독교인 7명 중 1명이 박해를 당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에서는 5명 중 1명이, 아시아에서 5명 중 2명이 박해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살해된 기독교인 수도 2024년 4,476명에서 지난해 4,84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중 93%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발생했는데 나이지리아에서만 3,490명의 기독교인이 사망했습니다. 폭력 점수 만점을 기록한 국가 역시 수단, 나이지리아, 말리 등 모두 사하라 이남 국가였습니다. 글로벌 기독교 구호단체도 매년 5개의 박해, 유형별 최악의 5개국 리스트를 발표합니다. 리스트에 따르면 기독교인 피살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나이지리아로 지목됐고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러시아, 모잠비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교회 대상 폭력과 협박, 건물 공격이 가장 빈번한 국가는 르완다였습니다. 중국은 기독교인 체포 사례가 가장 많은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말띠해를 맞아 뱅크 오브 오프가 붉은 말의 행운을 드립니다.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오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뱅크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오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오는 25일 여성 역사의 달을 맞이하여 퀸즈 칼리지에서 세계적 베스트셀러 파친코의 작가 이민진 씨가 낭독회를 개최합니다. 애플이 이용자의 만 18세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새로운 연령 확인 시스템인 연령대 API를 도입했습니다. LA 카운티 글렌도라 지역의 등산로에서 66세의 한인 민모 씨가 사망한 채 발견돼 LA 카운티 검시국이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난달 23일 맨하탄 워싱턴 스퀘어 파크 눈싸움 행사에서 경찰을 공격한 혐의로 체포됐던 용의자 구스만 쿨리발리가 경범죄로 기소된 후 풀려나 뉴욕시 경찰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방증권거래위원회는 앞으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외국 기업 임원의 주식 보유 현황과 거래 내역 공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채택했습니다. 오는 4월 발사를 준비 중인 나사의 아르테미스2 미션의 사상 최초로 여성과 흑인 우주인이 포함돼 달을 향해 날아가게 됩니다. 애플은 아이폰 17 시리즈 보급형 모델인 17E를 공개하며 17E엔 최신 칩 A19가 적용됐으며 중앙 처리 장치와 그래픽 처리 장치, 신경망 엔진을 업그레이드해 인공지능 모델 처리 성능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프랑스 왕실 보석 분한 사건 등으로 수개월간 퇴진 압박을 받아온 루브르 박물관의 데크라 관장이 지난 24일 사임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3도, 최저 기온은 42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26분, 해 지는 시간은 5시 50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퀸즈 육선거구 연방의원에 도전하는 척박을 위한 후원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척박 한인후원회가 3월 6일 금요일 오후 6시 뉴욕 하크네시아 장로교회에서 척박 후보를 위한 후원 행사를 개최합니다. 첫 뉴욕 한인 연방하원 배출의 염원을 이루도록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합니다. (5월 2일) 토요일 뉴욕 양키스 코리안 나이트 행사가 열립니다. 3월 23일까지 티켓을 구매하는 야구 팬들에게는 태극기가 새겨진 모자가 증정됩니다. 티켓 판매 수익금 중 $5는 뉴욕 한인변호사협회가 올해 설립 예정인 장학재단에 기부됩니다. 뜻 있는 행사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합니다. 지금 바로 티켓 예매하세요. 이상으로 3월 3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